중국어 해커스 HSK도 해커스 5점 메이커스 학교도 바꿔버렸어. 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김자란 김동환입니다. 2022년 바로 9월 17일 오늘 시행된 HSK 5급 총평 강의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화면에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추가 문제, 추가 자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자료 받고 다시 화면에 오셔가지고 저 만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전에 이제 강의를 하고요. 오후에 시험 보고 나도 지금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총평 강의 촬영하러 해커스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보다 더웠어요. 가을이 되나 싶었는데 오늘 시험 보는 당일 날씨는 좀 더웠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나는 HSK 5급 취득하기 위해서 몰입해서 집착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합격의 주인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고요. 만약 혹시 나는 HSK 5급 이제 응시하려고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무겁게 강의 듣지 마시고 가볍게 요즘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고 경향 파악하는 걸로 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강의, 우리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SK 5급은 듣기, 독해, 쓰기로 구성되어 있죠. 시험의 난도부터 설명드릴게요. 매번 난도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변화의 트렌드가 듣기는 선택지가 길게 출제가 되고요. 독해는 역시 그놈의 어휘, 그렇죠? 어휘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HSK 5급은요. 4급과는 다르게 4급의 경우는 시험 보러 갔을 때 내가 확실히 공부해서 뜻을 아는 단어 그리고 봤던 단어로 구성된다면 확실하게 공부해서 단어를 딱 보고 이 단어 뜻이 뭐다? 라고 확실하게 아는 단어와 내가 봤었는데 뜻이 생각이 안 나는 단어로 시험비가 구성이 된다면 우리 HSK 5급은 확실하게 아는 단어 그리고 봤던 단어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반드시 출제되는 급수입니다. 그래서 독해의 경우 결국 어려움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이 어휘죠. 쓰기는 어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오늘 시험의 경우도 매번 예상 제가 수업 때나 인터넷 강의에서 예상했던 받자문, 빼자문이 한 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영역 내 난도 좀 살펴보면 오늘은 듣기 뒷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듣기 뒷부분은 단문 듣기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독해는 어려웠고요. 쓰기 일부분의 그 제시어, 들끼리 어떤 연관성, 의미를 알아도 의미를 모르면 그냥 박연함에서 오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은 뜻, 의미를 파악하셨더라도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다만 우리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 제시어가 좀 어려웠고 그 다음 사진, 그림은 나왔던 그림이 출제가 됐습니다. 악수하는 그림은 중잘난 부교재에도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저랑 같이 꼼꼼하게 듣기부터 하면 중요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선 중요 어휘라고 강조하나 아마 오늘 시험 보신 분들께서는 이 중요 어휘가 유사 정답이다 라는 거 확인하면서 영상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일단은 정답 어휘 살펴보기 전에 제가 출제 경향 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1번부터 30번까지가 대화죠. 역시 긴 선택지의 의미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고 지문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들려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31번부터 45번까지 살펴보면 설명문 지문 증가했고 점수를 주는 7문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다 내가 해석해서 의미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당연히 출제가 되죠. 자격증 시험이니까 듣고 남녀 간의 대화를 듣고 완벽하게 의미를 파악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45문제를 다 내가 해석해서 문제 풀기란 어렵겠죠. 그럴 때 중잘남의 소리학습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중잘남의 소리학습법은 뭐냐? 의미 파악이 안 된 문제를 소리에 의존하여 정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왜 이 소리학습법이 그토록 많은 합격생들이 좋아하는 학습법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리학습법은 학습을 하는 건데 이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이 출제자의 시각에 맞춰서 공부하는 학습법이기 때문입니다. 출제자는 우리한테 3가지 소리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첫 번째는 잃지 않은 소리. 그대로 얘를 갖다가 읽어주고요. 얘를 정답으로 문제를 냅니다. 정답 선택지를 그대로 읽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무슨 소리? 유사한 소리. 얘를 갖다가 들려주고요. 관, 헌, 뚜어라고 들려주고 삐엔, 관,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게 하는 유사한 소리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로 무슨 소리? 다른 소리 문제가 출제가 되죠. 얘를 들려주고요. 얘를 이렇게 정답으로 찾게 하는 다른 소리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공부할 때도 그냥 문제 풀고
해설지 펴가지고 독해 공부하듯 듣기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중절함의 소리학습지, 제가 이제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에서 소리학습 제공해드리는 학습지로 열심히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장화 또한 슈어. 자, 긴 말 그만하고요. 우리 오늘 시험이 어떤 어휘들이 출제가 됐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휘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胃不舒服 출제가 됐고, 彩虹, 자, 무지개 자주 나오는 어휘 표현입니다. 熬夜看比赛, 밤새서 시합을, 경기를 봤네요. 그 다음 裙子湿了, 자, 중요한 어휘죠. 자, 签字, 자, 사인하다, 서명하다 의미가 있고요. 사인하는 거는 오늘 시험에 사진으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100번 그림. 자, 그 다음 이어서요, 播放, 그쵸, 新闻稿, 자, 이런 거 출제가 됐고요. 日期不确定, 그 다음 暂停训练, 훈련을 잠깐 멈추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핀님 병음인데요. 이게 나열하고 배열하는 거죠. 나열된 게 틀렸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마지막 어휘, 인수와 역시 잘 나오는 5급 어휘입니다. 119 단어기도 하죠. 이런 어휘도 오늘 듣기 1, 2부분에 출제가 됐고요. 듣기 2부분, 그렇죠. 단문 듣기죠. 단문 듣기 한번 어떤 질문이 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象棋比赛, 그렇죠. 象棋比赛, 바둑대회가 있었고요. 이 바둑대회가 뭐의 영향을 받아서,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그렇죠. 온라인으로 이제 바둑대회가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종 찬사이形式 나와 있네요. 두 종류의 어떤 경기 형식이 있는데 개인 대회랑 그다음 작은 팀 대회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왕을 선발하는 테스트가 있었죠.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 누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적합한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듣기 지문이었습니다. 다리에다가 뭘 줬죠? 그쵸? 거대한 돌을 갖다가 놓고 이제 편지를 운반해 봐라. 돌을 지나서 편지를 운반해 봐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아들은 꼭 이제 마지막 아들이 되죠. 이 마지막 아들은 직접 돌을 밀었죠. 이게 큰 돌이긴 큰 돌이었는데 무겁지 않은 돌이었죠. 결국은 이 돌의 크기만 보고 노력하지 않았던, 열심히 도전하지 않았던 첫째, 둘째 아들과는 다르게 우리 셋째 아들은 이걸 직접 밀어서 넘어가서 편지를 전달했던 그런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다리를 건너가는 게 이제 대회, 왕을 선발하기 위한 대회 내용이었고요. 샨, 우리 형용사로는 착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사로는 무엇을 잘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왕이 될 그 아들은 관찰하는 걸 잘했죠. 그래서 샨위 관차, 요거의 줄임말이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와 학생에 대한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자 학생들이 이제 밥을 해가지고 그걸 밥을 먼저 먹으니까 공자가 왜 그 밥을 먼저 먹냐라고 이제 호통을 쳤더니 더러운 밥을 먼저 덜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학생을 오해했다라는 이런 듣기 지문이 오늘 출제가 됐습니다. 듣기 여기서 함께 마무리 드리고요. 바로 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영역인데 우리 HSK 5급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지문을 아무리 이해해도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정답의 근거가 지문 밖에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46번부터 60번, 바로 독해 일부분의 경우는 어휘를 채우는 문제인데 그 어휘를 채우는 과정이 내가 지문을 열심히 해석해서 어휘를 채우는 문제도 있지만 딱 보자마자 어휘를 찾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양사라든가 아니면 개사 라든가 아니면 연결어라든가 호응어휘들은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께서 정답을 찾아줘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46번부터 60번은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어디서? 지문 밖에서. 그리고 의미를 파악해서 정답을 찾는 문제로 출제가 되죠. 이 지문 밖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어휘를, 나올 만한 어휘를 열심히 외워가서 시험 시작 보자마자 이거 정답이다 라고 체크해야 되는 어휘가 시험 문제에 한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의미를 꼼꼼하게 완벽하게 다 해석해서 내가 정답을 찾는 문제가 몇 문제? 7문제에서 6문제 정도, 이제 6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잘남이 이제 현장에서 강의하거나 인터넷 강의할 때도 강조하고 있죠. 어떠한 문제, 어떠한 선택지는 보자마자 정답을 찾아야 되고 어떠한 선택지는 다 해석해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해 이 부분은 단문 독해죠.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건데 왜 어렵냐? 이 지문에는 5급 외 어휘와 6급 어휘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독해 3부분은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HSK 5급 3개 독해형에서 문제가 있는 영역이에요. 문제.
문제, 발문의 형태로 된 물음표로 된 문제가 주어지죠. 독해 1부분 빈칸 넣기 따로 문제 없습니다. 독해 2부분은 짧은 단문 있고 일치하는 거나 찾는 거나 따로 문제가 없어요. 지문과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1부분, 2부분 다 지문과 선택지밖에 없는데 독해 3부분은 유일하게 지문과 선택지 그리고 문제가 제시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독해 3부분을 좀 먼저 문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독해 3부분은 어떤 문제 유형이 등장하는지는 제 현장 강의, 그다음 인터넷 강의에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독해 3부분이 좀 어려워진 특징은 한 지문 정도는 이 변별력을 요하는 최고 난도 지문이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독해 1부분부터 어떤 어휘들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1부분. 싱청, 요게 정답이었죠. 뭔가 아우라에 대한 그런 지문들, 무지개 끝에 이제 살짝 하는 빛 있죠. 빛, 아우라에 대한 지문이었죠. 좀 난도가 있었죠. 요 이딩 더 일정한 뭔가 연계가 있다. 그 다음 츠와 요거 정답으로 체크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외 어떤 찌엔션방 헬스클럽에 대한 거였고 티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찌아올린 뿌진 얘는 얘랑 호응했죠. 연결어 문제였고요. D가 올리는 거죠. 요거 그대로 유사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광장우 얘는 한번 듣기에도 나왔던 그런 광장무에 대한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全面 이런 글자들, 그다음 류싱, 그다음에 공파지오 따 추어 추어 나와 있죠.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성어 표현인데요. 요건 좀 정답을 체크하기 어려웠겠죠. 찬위 이런 글자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반응원티 호응하는 거, 解决方案 그렇죠. 그 다음에 纷纷建议制造 이런 어휘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어휘들을 내가 체크했었으면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거고요. 나는 아직 시험 준비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휘 정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시험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 이 부분은 여러분께 화면으로 보이고 빠르게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의 근거가 됐던 문장, 그 다음에 정답 문장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5 문제 정도 외워놔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이제 독해 3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독해 3부분은 크게 2지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제 택시기사와 이제 승객에 대한 지문이었죠. 그럼 뭐 술이 취했었고, 그 다음에 이 택시기사가 결국 이제 승객한테 뭔가 질문했는데 이 승객이 어떤 승객이었죠? 손님이었는데 복권을 파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 이 복권 파는 사람 이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물어봤죠. 돈을 버는 경로에 대해 물어봤고, 이제 이 와이, 콰이 요 단어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급여 이외에 어떤 추가 수입, 부수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독해 3부분 지문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배우가 어떤 3번의 카메라 테스트 첫 번째 실패했죠. 첫 번째 실패했던 이유가 준비가 부족했고, 두 번째는 이 지원자가 판단하기에 어떤 감독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거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우가 세 번째 준비할 때는 어떤 그 인물의 역할, 특징을 열심히 준비해 갔죠. 그렇게 해서 왜 떴다 얻기 위해서 그렇죠. 요거 그 다음에 导演对演员的期待很高.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결국 감독이 이 배우에 대한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지문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휘 표현들이. 독해 3부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고요. 이어서 쓰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1부분, 어순배열 문제는 우리 지난 8월보다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 구문과 특수 구문을 묻는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 기본 구문을 묻는 문제가 6문제, 특수 구문을 묻는 문제가 2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 우리 쓰기. 독해형의 난도 상승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근데 이제 99번의 경우는 연관성이 낮은 어휘들로 출제가 됐고, 내가 의미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좀 쓰기 어려운 어휘들이었어요. 그렇지만 100번은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다. 자, 그러면 우리 쓰기 1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쓰기 1부분 문제 풀기 전에요.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기 전에 쓰기 1부분 반드시 이렇게 3가지 순서대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시간 단축. 막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어휘를 묶어줘야 돼요. 보통 시험에 4개에서 6개 어휘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휘를 좀 묶어주는 걸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구조 파악. 이것이 기본 구문인지 특수 구문인지 고정 구문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 구문은 너한테 어휘 지식을 물어봐요. 근데 그 어휘가 기본적인 어휘도 있지만 뭔가 구를 또는 특별한 동사, 뒤에 서술형 목적어를 갖는 그런 어휘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특수 구문은 당연히 어법 지식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오늘 시험처럼 받자문이나 빼이자문 나왔을 때는 배웠던 어법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셨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미 파악. 해석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다. 가장 위험한 문제풀이 순서가 어휘를 딱 보자마자 다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한국식 중국어로 나열하는 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배운 대로 어휘 묶어주고 그 다음 그것이 기본 구문인지 특수구문인지 파악해서 나열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시험에 나왔던 유사 문장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난도가 높았던 문제죠. 海鲜的价格一直非常稳定 나와 있네요. 그렇죠? 海鲜的价格 가격이 줄곧 매우 안정적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包裹里的瓶子 그렇죠? 坏了 뭐 이거 깨졌다 뭐 이런 걸로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찌양 직면에 있다. 실업의 위기에 직면에 있다. 그렇죠. 실업 위기에 직면에 있다.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문장입니다. 외삼촌은 왜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런 문장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좀 쉬웠던 문제. 아마 어법 문제들은 좀 쉽게 출제가 됐죠. 징바, 베이즈. 여러분들 베이자가 들어갔지만 베이자가 아니라 이불입니다. 이불을 가지고 나와서 샤이샤이 좀 햇볕에 말려라 라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양측은 외이라오 뭐를 통해서 이 주제를 둘러싸고 뭐 했다? 전개했다. 뭘 전개했어요? 아주 격렬한 토론을 전개했다. 타올룬 이 글자가 실제 시험에서는 삐엘룬으로 출제가 됐죠. 그 다음 이 표현은 여러분들 지난달에 나왔던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시험에는 뚜이츠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 이어서 7번째 문장 보면 외할머니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날을 세면서 디데이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손자들이 그녀를 그쵸 본인 자신이죠. 외할머니를 뵈러 오는 걸 찾아오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이 어떤 거 홍보 방안은 이미 베이자 뒤에 명사 생략됐고 광범위하게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이런 문장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어법 문제들은요. 어법적 지식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제가 8문장 소개해 드리고요. 바로 우리 쓰기 2부분 9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어휘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름 캠프, 시아리닝,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 민수, 민속, 참고한, 그 다음에 순리 이런 어휘들이 출제가 됐어요. 자, 모범 답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역시 모범 답안은 해커스 교재, 우리 베스트셀러인 해커스 교재는 단 한 개의 템플릿으로 모범 답안 한번 써봤어요. 최근에 나는 참가했대요. 어디에? 여름 캠프에 참가했대요.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참여하기 위해서죠. 학교의 어떤 단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참관했대요. 어디를? 박물관을 참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체험했대요. 어떤 거? 민속 문화를 체험했대요. 이 민속 문화, 쓴 게 좀 어려웠죠. 그래서 나는 순조롭게 배웠대요. 어떤 것을? 유용한 지식을 배웠대요. 결론적으로 이 일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렇게 99번 모범 답안 소개해 드리고요. 우리 오류 시험에 100번은 이런 사진, 그림이 출제가 됐습니다. 2명의 남자가 계약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계약서, 악수하다라는 걸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제를 했겠죠. 그렇죠? 역시 모범 답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맡았어요. 공司의 어떤 프로젝트 책임자를 맡았대요.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성공적으로 바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래요. 동료의 도움 아래에서 나는 안짜 뭐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순조롭게 완성했대요. 프로젝트를. 게다가 상대방과 뭐 했다? 악수를 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카이시 뒤에 또 동사 나옵니다. 기대하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어떤 합작. 왜냐면 계약을 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일은 나로 하여금 매우 뭐했다? 만족감을 느끼겠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해커스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해커스 교재에는 문장도 막 들어가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교재 자체가 베스트셀러고 10년 넘게 계속 연구소에서 교재를 연구 개발해서 만든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종합서이기 때문에 해커스 교재 가지고 공부한다면 충분히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다 써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강의도 하고 있고 온라인 클래스, 인터넷 강의까지 하고 있으니까 나는 중잘남과 함께 빠르게 합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